안도 노보루, 일본의 야쿠자 영화 전문 배우입니다. 잘생기고 카리스마 있는 얼굴, 트레이드마크인 볼의 흉터, 특히 진짜 야쿠자스러운 연기로 1960, 70년대 많은 인기를 얻은 배우죠. 어째서 그런 연기가 가능했느냐? 그가 진짜 야쿠자 출신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조직원이나 간부 수준이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조직을 이끄는 야쿠자 두목이었습니다. 세련된 스타일로 현대 야쿠자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주기도 했고, 굵직한 범죄 행위로 일본 경찰 폭력단 대응 조직 구성에 계기가 되었을 정도의 범죄 거물이었죠. 과연 이런 거물 깡패가 어떻게 배우가 되어 인기를 끌게 되었는지 오늘은 진짜 야쿠자 배우 안도 노보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도 노보루, 그는 1926년 5월 24일 도쿄 신주쿠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무라이 가문의 후손으로 4남매 중 첫째였죠.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불량기가 다분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가 일하던 만주에서 중학교를 다녔지만 여기서 말썽을 일으켜 퇴학을 당하면서 친척들과 도쿄로 돌아오게 됩니다. 부모와 떨어지자 그의 비행은 더욱 심해졌죠. 15살에는 친구들과 함께 절도 사건에 연루되어 비행소년을 교육, 지도하는 가마원에 보내집니다. 여기서 금방 돌아왔지만 이 사실이 소문이 나면서 학교를 관두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거리로 나가 마구잡이로 싸움을 벌였죠. 결국 18살 때 소년원을 가게 됩니다. 그는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을 강구하는데요. 밖에서는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군인이 되면 풀려날 수 있었어요. 안도는 해군 비행예과 연습생 시험에 합격해 소년원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해군에 배속되는데 일본의 전황 악화와 항공기 부족으로 조종은 꿈도 꾸지 못했고 특공대에 지원하게 되는데요. 바로 자살특공대 인간길의 후쿠류에 말이죠. 그러나 이 막장병기가 실전에 투입되기 전에 일본이 큰 거 2방을 맞고 전쟁은 끝을 맞이하죠. 안도는 안도의 한숨을 도쿄로 돌아온 안도는 호세이 대학 예과에 입학하는데요. 대학생이 되고 나서도 무리를 만들어 폭력적인 행동을 계속 벌였고 1947년 또다시 학교를 그만두게 되죠.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폭력 조직을 결성합니다. 이렇게 전후 혼란 속에서 갈 곳이 없어진 보건군인 젊은 학생을 중심으로 구렌타이라고 부르는 폭력 집단이 다수 형성되었습니다. 이 구렌타이는 상하관계로 연결된 기존 야쿠자 조직과는 다르게 수평적인 형제관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비교적 규율이 느슨했으며 폭력을 휘두르는데 서슴없었고 돈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 벌이는 문제 집단이었죠. 이들은 기존 야쿠자들과 충돌하기도 했지만 대다수가 야쿠자 조직에 흡수, 합병되면서 현대 야쿠자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죠. 안도 노보루는 도쿄 세타가야구 시모키타자와를 중심으로 결성된 구렌타이 조직 시모키타자와 그룹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신주쿠 지역에서 세력을 확대하려고 했으나 신주쿠는 수많은 전통 야쿠자, 신흥 조직이 난립하는 격전지였기에 이를 피해 젊은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시부야로 거점을 옮겨 활동했습니다. 당시 시부야는 경찰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새싹깡패 안도가 영향력을 키우기엔 제격인 곳이었죠. 물론 경쟁 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한국계 대만계 조직과 자주 대립했는데요. 1949년 어느 날 안도는 교차로에서 대만인 깡패와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었는데 싸움을 벌이기 전 이 대만인이 우통을 벗을 테니 기다려달라 말하기에 안도는 흔쾌히 기다려줬다고 합니다. 변신할 때 건들지 않는 건 국룰이니까요. 잠자코 기다리고 있을 때 대만 깡패는 겉옷에 숨겨둔 단도를 꺼내 안도의 얼굴을 그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때의 흉터가 안도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죠. 이 대만인은 안도와 동료들에게 더한 보복을 당했다고 해요. 외국인 세력을 제압하고 시부야 일대를 장악한 안도의 조직은 비리 미군들과 결탁해 미군 기지에서 빼돌린 물자를 암시장에 공급하며 크게 성장했죠. 1952년 안도 노보루는 나이트클럽 보호업과 부동산 거래를 주로 다루는 회사 아즈마 흥업을 설립합니다. 이후 도박과 같은 야쿠자들의 전통 사업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죠. 이 아즈마 흥업은 뒷세계에선 안도구미라는 폭력 조직으로 활동했어요. 안도구미는 기존의 폭력단과는 차별화되는 세련된 스타일로 유명했습니다. 대다수의 야쿠자들이 아직 너저분한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을 때 안도구미 조직원들은 비싼 슈트를 입고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야쿠자 특유의 문신과 손가락 자르기도 금지했고 실제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약물의 취급도 엄금했습니다. 조직 편제도 유동적이었기에 제약을 싫어하는 어린 학생들의 인기를 얻었죠. 초기 구성원, 특히 간부진의 대학생들도 많았고 고등학생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만화 바키 시리즈 하나야마 카오루의 모델이 된 야쿠자 하나가타 K가 이 안도구미 소속이었습니다. 그도 메이지 대학 출신으로 안도가 가장 아끼는 부하였다고 해요. 일본의 유명 작가 아베 조지 역시 안도구미 소속이었다고 알려져 있죠.
이처럼 안도구미는 세련되고 스마트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실상은 그 이미지를 이용해 도박, 밀수, 공갈, 폭력을 일삼는 악랄한 범죄 집단이었습니다. 안도구미는 전통 야쿠자 조직과 잔을 나누는 형식의 명적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전통적인 의미의 야쿠자 조직은 아닙니다. 경찰 자료에서도 안도구미를 야쿠자 조직이 아닌 구렌타이계 폭력단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각 폭력 조직의 구분이 모호하고 안도구미가 야쿠자적인 성격을 띠는 부분도 많아 이 영상도 그렇고 대다수 매체에서 안도구미를 그냥 야쿠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야쿠자들이 안도와 안도구미를 자신의 조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많은 회유와 협박을 했지만 안도는 이를 모두 거절하고 독자적으로 세력을 확대했습니다. 어디 하부 조직으로 들어간다면 안도구미가 단순한 총알바지로 전락해버릴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안도구미는 어디에 명적 등록을 하지 않았고 유동적인 조직 구성을 가지고 있었던 덕분에 경찰의 단속을 쉽게 피해가면서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최전성기에는 530명의 조직원 규모를 자랑했어요. 1950년대 아직 일본의 폭력단이 고도화 강력화되기 전임을 생각하면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1958년 안도구미는 커다란 일거리를 의뢰받게 되는데요. 요코이 히데키라는 거물 사업가에게서 빚을 받아달라는 의뢰였죠. 요코이 히데키는 일본의 유명 힙합 가수 지브라의 조부입니다. 의뢰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사업가 요코이가 백화점 인수를 위해 하치스카 마사오지라는 귀족 출신 인물에게 거액의 돈을 빌렸는데요. 그러나 요코이는 상환일이 되어서도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갚지 않으려 했고 결국 하치스카는 죽는 날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하치스카의 아내는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요코이에게 상환을 명령하지만 요코이는 모든 재산을 동생 명의로 돌려놓은 상태로 외제차, 고급 별장, 유람선을 소유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죠. 결국 하치스카의 아내는 지인을 통해 안도구미 측에 채권 추심을 의뢰해왔습니다. 안도는 직접 요코이의 회사를 찾아가 협상을 했지만 이윽고 요코이의 불손한 태도에 분노하게 되는데요. 요코이는 해당 건은 이미 이야기가 끝났다고 퉁명스레 대응했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다룬 안도 노보루의 자전 영화에선 일본의 법은 빌리는 사람한테 편하게 되어 있어. 당신네한테도 돈 안 갚는 방법 좀 알려줄까? 라는 대사로 당시 요코이의 태도를 묘사하고 있죠. 안도는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사무실로 돌아와 조직원에게 요코이에 대한 보복을 명령합니다. 같은 날 저녁 안도의 명령을 받은 히트맨은 요코이의 회사에 쳐들어가 요코이를 향해 권총 한 발을 발사하고 도주합니다. 총알은 요코이의 폐와 간을 관통해 옆구리에 박혔고 그는 중태에 빠졌지만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몸속에 깊게 박힌 총알은 빼낼 수 없었죠. 요코이는 훗날 호텔 뉴제펜의 사장이 되었을 때 너희들은 몸에 구슬이 2개뿐이지 나는 3개나 있어 라며 직원들에게 호언했다고 합니다. 안도는 이를 두고 그 녀석이 돈을 좋아했던 탓이라고 비꼬았죠. 요코이가 다른 사건으로도 많은 원한을 사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범인을 특정하지는 못했지만 이 정도의 대범한 범행을 저지를 상대는 안도구미밖에 없었어요. 경시청은 안도와 실행범 그리고 안도구미 조직원들에 대한 전국 지명수배를 발령합니다. 거물 사업가를 노린 대가였죠. 주요 간부 하나가타 케이를 비롯한 다수의 구성원들이 줄줄이 체포되었으나 수장인 안도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자수하려고 했지만 생각 이상의 대대적인 체포작전에 특유의 반항기가 발동하면서 철저한 변장과 신분 위조를 통해 도주를 이어나갔습니다. 안도는 상당한 여성 편력과 수차례 이용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때의 도주를 다룬 성인 영화까지 있을 정도죠. 토에이 배우 출신이자 유명 작사가인 야마구치 요코가 안도를 자신의 집에 숨겨주는 등 도피를 돕기도 했습니다. 집요한 도주를 이어나가던 안도는 결국 가나가와현 하야마마치야 한 별장에서 경찰에 체포됩니다. 도피 35일 만이었죠. 그는 재판에서 공갈 등 여러 혐의로 8년의 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안도의 체포에 골머리를 앓았던 일본 경시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폭력단 수사 전문가인 수사 제4과 현재의 조직범죄대책과를 설치하게 됩니다. 안도 노부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먼저 출소한 하나가타 케이가 조장 대행 역할로 조직을 이끌었지만 그가 1963년 한국인 야쿠자 마치 히사유키가 수장으로 있는 동성애와의 분쟁에서 사망하자 안도구미의 세력은 급속도로 기울게 됩니다. 1964년 안도가 조기 석방되어 조직에 복귀했지만 계속된 조직원들의 죽음이 이어지면서 조직의 상황은 악화되었죠. 이때 죽은 조직원의 어머니가 안도를 붙잡고 이 아이가 마지막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는 조직 해산을 결심하게 됩니다. 조직원들의 반대도 적지 않았지만 1964년 12월 9일 안도 노보루는 센다가야 구민강당에 기자와 경찰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않고 안도구미의 해산을 발표합니다. 일본 역사상 폭력단 공식 해산 발표는 최초의 사례였죠. 해산 후 많은 간부들이 스미요시 연합회와 같은 다른 야쿠자 조직으로 이적하기도 했지만 안도 노보루는 손을 씻고 일반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전 재산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렸어요. 이때 과거부터 친분을 맺어오던 영화사 관계자들이 그에게 접근해왔습니다. 배우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들고 말이죠. 영화계에선 안도의 외모와 경력이 많은 관객을 끌어모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안도는 처음엔 이 제안을 무시했지만 거절하기엔 너무나도 큰 돈을 제시받았죠. 결국 제안을 받아들여 영화사 쇼치쿠의 전속 배우가 됩니다. 그는 1965년 피와 규칙이라는 영화를 시작으로 연기를 시작합니다. 안도의 수기를 영화화한 자전 영화였죠.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연기했습니다. 당시 영화 잡지에선 이 영화를 두고 진짜의 강한 맛이라고 평했습니다. 진짜 야쿠자가 연기했다는 화제성으로 대히트를 기록했죠. 당시 안도의 영화 한 편당 계약금은 500만 엔이었는데 쇼치쿠 간판 여배우들을 능가하는 액수였습니다. 신인으로서는 파격적인 금액이었어요. 쇼치쿠에서 11편의 영화에 출연한 안도는 1967년 전직 야쿠자이자 영화 제작자인 슌도 코지의 제안을 받고 또 다른 영화사 토에이로 이적하게 되는데요. 당시 일본 영화업계에선 5개 영화사를 중심으로 오사협정이라는 배우의 타사로의 이적, 출연을 인정하지 않는 규약이 있었지만 안도가 영화계 관습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이적이 허용되었습니다. 안도는 원 소속사인 쇼치쿠를 향해 그런 거 알바냐 라는 태도였다고 해요. 이후 토에이에서 50여 개 영화에 출연하며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장신은 아니지만 멀끔한 얼굴에 트레이드마크인 강렬한 흉터, 폭력단 조장 출신이라는 이색 경력, 범죄 경험을 활용한 인상적인 연기를 바탕으로 안도는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스스로 영화 주제가도 노래에 수십만 장의 레코드 판매고를 올리기도 했죠. 일본에서는 배우를 역자, 야쿠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안도는 야쿠자와 야쿠샤의 차이점은 글자 하나뿐, 모든 야쿠자는 살아남기 위해 배우가 되어야 한다 라는 어록을 남기기도 했죠. 그는 배우가 된 후에도 폭력단 관계자들과 계속 교류를 했는데 어느 날은 지인 조직의 후계 계승식 기념 도박에 참여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그를 체포한 경찰이 사인을 부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기리에 활동하던 안도 노보루는 1979년 총장의 목이라는 영화를 마지막으로 전업 배우에서 은퇴하게 되는데요. 그 계기는 긴자 지역에서 영화 촬영 중 권총을 쏘는 리허설이 있었는데 안도가 입으로 직접 총소리를 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경꾼 중에 과거 야쿠자로 활동했을 때 알았던 사람이 많아 이 모습이 굉장히 부끄러웠다고 해요. 촬영이 끝나고 은퇴를 결정하게 되죠. 단지 입총소리 때문만은 아니었겠죠. 원래 원하는 일도 아니었고 안도는 배우라는 직업에 질려버렸던 것 같아요. 이후 안도는 영화 제작자, 작가로서 여생을 보냅니다. 간혹 야쿠자 소재 영화에 자문으로 참여하면서 특별 출연으로 얼굴을 비추기도 했고요. 이외에 방제 마스크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 생각지도 못한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2명의 아들도 영화 프로듀서로 알려져 있죠. 안도는 2008년부터 주 3회 신장 투석을 받는 등 건강이 악화되어 대외적인 활동을 피했고 2015년 12월 16일 폐렴으로 89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다음에 열린 그의 고별식에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700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의 긴 인생에서 야쿠자, 배우 생활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일화와 강한 임팩트를 남기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야쿠자물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